노인네가 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침대 밑에 숨은 15살 쌍둥이 자매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금별은 동생 은별의 손을 꽉 쥐었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두 아이는 병실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은 새엄마 한유라였어요. 그녀는 2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최 회장의 병실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침대 밑 어둠 속에서 금별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들어왔습니다. 서랍장 아래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열쇠 하나. 금별은 재빨리 그걸 움켜쥐었죠. 새엄마가 미친 듯이 찾는 게 이 열쇠일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유라의 발소리가 복도 쪽으로 멀어지고 병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금별과 은별은 한참 동안 침대 밑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두 아이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금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병실 안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언니, 이제 나가도 돼?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병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 속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옷장 안옷가지들도 구겨진 채 쏟아져 있었죠. 금별은 손 안에 작은 열쇠를 펼쳐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죠. 열쇠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은별이 열쇠를 들여다봤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미친 듯이 찾던 게 이것 같아. 금별은 침대로 다가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최 회장은 2년째 눈을 뜨지 못하고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산소 호흡기만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죠. 할머니, 이 열쇠, 할머니 거예요? 금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찾는 게 이거 맞죠? 대체 뭘 여는 열쇠예요? 은별도 다가와 할머니의 다른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죠. 두 아이는 할머니가 깨어나 대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누워 계실 뿐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 일단 들키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자. 우리 원래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금별이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말했어요. 두 아이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유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매는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은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엄마랑 마주칠 뻔했네. 그러게. 엄마가 당분간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학원 빼먹고 몰래 온 건데. 금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주쳤으면 우리 엄청 혼났을 거야. 새엄마는 역시 무서워.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별은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 유라는 아이들이 할머니 병실에 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애들이 보면 안 된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두 아이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늘 몰래 찾아왔던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들어왔네. 은별이 현관에 놓인 신발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금별은 곧장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은별이 뒤따라 들어왔죠. 방문을 잠근 금별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뭘 여는 열쇠일까? 모르겠어. 집 어딘가에 있는 걸까? 두 아이는 열쇠를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크기로 봐서는 자물쇠 열쇠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작고 섬세해. 금별이 열쇠를 빛에 비춰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랍 열쇠? 아니면 보석함? 할머니 물건 중에 있을까? 할머니 방에 가서 찾아볼까? 은별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때 금별의 시선이 책상 서랍에 멈췄습니다. 언니, 오르골. 금별이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오르골 하나를 꺼냈죠. 오르골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자매에게 준 물건이었습니다. 꽤 오래된 것이었어요. 은빛이었던 표면은 세월의 발에 있었고 뚜껑에는 작은 발레리나가 서 있었죠. 두 아이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이 오르골을 틀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설마. 금별은 오르골을 뒤집었습니다. 바닥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구멍을 발견했죠. 언니 진짜? 은별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금별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었어요. 딱 맞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금별은 열쇠를 천천히 돌렸죠. 딸각. 작은 소리와 함께 오르골 바닥이 열렸습니다. 진짜 이건가 봐. 은별이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오르골 안쪽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책 한 권이 꽉 차게 들어 있었어요. 책은 제법 두툼했습니다. 표지는 갈색 천으로 쌓여 있었고 구석구석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보관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이게 뭐야? 금별이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죠. 표지를 펼치자 빼곡한 한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통 한자네. 은별이 책장을 넘기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형태의 한자였습니다. 두 아이는 언어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이런 고서는 처음 봤어요. 금별이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겨봤습니다. 책은 수십 페이지에 달했고 모든 페이지마다 빼곡한 한자가 적혀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엄마다. 은별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금별은 재빨리 책을 이불 속에 숨겼어요. 오르골은 다시 서랍 안에 넣었죠. 두 아이는 황급히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똑똑똑. 애들아, 있니?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금별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방 안을 날카롭게 훑었어요.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죠. 너희 오늘 학원 안 갔지? 네, 저희 갔다 왔는데요. 은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유라는 두 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할머니 병실에 누가 다녀간 것 같던데. 혹시 너희 간 거 아니야? 금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학원 갔다가 바로 왔어요. 엄마가 당분간 할머니 병실까지 말래서 안 갔어요.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준 거 없어? 뭐라도? 없어요.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은별이 고개를 저었어요. 유라는 한참 동안 두 아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혀를 차며 돌아섰죠. 공부나 열심히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금별과 은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두 아이는 눈빛을 교환했죠. 은별이 이불 속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게 뭐길래 엄마가 저렇게 찾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가 우리한테 숨겨두신 거야. 분명 중요한 거야. 금별은 책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거친 천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우리가 꼭 지켜야 해.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매의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3년 전 천명그룹 본관 앞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유라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38배 나이,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 그리고 계산된 미소. 그녀는 오늘부터 이 거대한 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천명그룹 회장 이정후와의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 야망이 가득했죠. 아들만 하나 낳으면 돼. 그럼 이 모든 게 내 거야. 유라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문제는 이정호에게 이미 전처소생의 쌍둥이 딸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금별과 은별. 유라는 처음 아이들을 봤을 때부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애들아,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 유라는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혼 6개월 만에 이정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회사 회의 중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라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죠.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럼 재산은 저 쌍둥이들한테 가는 거야?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시어머니 최 회장이 유라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습니다. 75의 나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여전히 그룹의 실질적인 최고 결정권자였죠. 거실에 마주 앉은 할머니는 유라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넌 이 집에 연고도 없고 내가 잡아둘 수도 없어. 유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줄 테니 이제 너의 삶을 살아. 최 회장은 이미 서류를 준비해둔 듯 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봉투가 보였죠. 유라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어머니,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비록 6개월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고요. 유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제발, 제가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금별이와 은별이에게 엄마가 되고 싶어요. 최 회장은 유라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유라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아이들을 잘 보살펴줘. 회사 일은 내가 맡을 테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숙인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위자료 따위로 만족할 수 없어. 이 집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 저 쌍둥이들만 없으면. 그날 밤 유라는 이정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한다는 핑계였죠. 유라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옷가지, 서류, 만년필.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책장 뒤편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유라는 펼쳐봤죠. 이정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은 회사 일이나 일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넘기다 보니
유라의 손이 멈췄어요. 오늘 어머니께서 고서를 보여주셨다. 천명가에 대대로 전해지는 책이라고 하셨다. 이 책을 물려받는 자가 후계자가 된다고. 이제 나에게 슬슬 물려줘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서, 후계자? 유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서만 손에 넣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유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어머니가 그 고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저 쌍둥이들에게 물려줄 거야.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김비서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천명그룹 계열사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김비서는 언제나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미팅은 이 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알았어. 그 뒤에 손녀들 학교 들러야 하니까 서둘러. 할머니는 뒷좌석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차는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김비서가 커브 구간에 접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어요. 회장님, 김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래?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어요. 커브길을 벗어나며 핸들이 휘청거렸죠. 김비서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잡았지만 차체는 이미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할머니의 외침과 함께 쾅!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됐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여러 번 굴렀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김비서는 정신을 차렸어요.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죠. 골절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확인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김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는 결국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할머니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김비서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해. 브레이크를 점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사고였어요. 브레이크 부품이 헐거워서 빠진 것 같습니다.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유라는 병원에 달려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김비서는 병실 침대에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 유라는 최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고서를 찾아야 해. 유라는 방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옷장, 서랍, 침대 밑 모든 곳을 뒤집었죠. 그리고 마침내 침대 밑 비밀 서랍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천으로 쌓인 낡은 책.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꺼냈어요. 표지를 펼치자 빼곡한 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야. 이게 그고서야. 유라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천명그룹 이사회가 열렸어요. 유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고서를 들고 있었죠. 이것이 천명그룹의 전통적인 경영 지침서입니다.
유라는 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 이정우 회장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이제 제가 이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식물인간이었고 고서를 확인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한유라 여사를 신임 대표로 추대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유라는 밤마다 고서를 펼쳐봤습니다. 한자 전문가를 불러 해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특정한 방식으로 해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치 암호 같습니다. 열쇠가 필요한 거죠. 유라는 이를 악물었어요. 할머니, 해독법까지는 전수받지 못했어. 하지만 유라는 이미 대표가 됐습니다. 고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권위는 충분했죠. 천천히 찾으면 돼. 언젠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유라는 고서를 금고 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유라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손에 넣은 고서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고서는 이미 쌍둥이 자매의 손에 있다는 것을. 대표 취임 후 2년, 유라는 천명그룹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서류들은 온통 빨간 숫자로 가득했어요. 대표님, 이번 분기 손실이 심각합니다. 재무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해외 투자건이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고 신규 사업도 제대로 진척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승인한 건데.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문제는 자금 결제 시스템입니다. 재무이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고서에 기록된 암호 체계로 운영되는 계좌들이 있는데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대표님께서 고서를 가지고 계시지만. 됐어. 유라가 손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번 주 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면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논의라는 건 결국 대표직 교체를 의미하는 거였죠. 다음 이사회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유라는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쾅쾅 울렸죠. 비서가 뒤따라왔습니다. 대표님, 오후 일정은 다 취소해. 유라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차갑게 말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유라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고서를 꺼냈죠. 책장을 넘기며 이를 악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읽는 거야? 암호가 뭐야? 빼곡한 한자들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이미 수십 명의 전문가를 불렀어요. 한문학자, 고서 전문가, 심지어 암호 해독 전문가까지.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죠. 특정한 해독 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맥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암호화된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의 말만 들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유라는 고서를 내팽개치듯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만 깨어나면.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다음 날 유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의 병실 문을 열자 여전히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침대 옆에 섰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눈 뜨시라고요.
고서 해독법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최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유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한 대표님. 네, 원장님. 유라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깨어날 가능성은요? 원장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수치는 정상입니다. 뇌파도 활동하고 있고 신체 기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깨는 거예요? 그게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의학적으로는 깨어나셔야 정상인데 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울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 최선이 이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최고의 의료진이라며? 그런데 2년째 이 모양이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됐어요. 더 좋은 의료진 찾아보세요.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으니까. 유라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유라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러다간 회사가 무너져. 이사들도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 집에 도착한 유라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회장의 방. 2년 전 사고 이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유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는 어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 화장대, 책장. 모든 것이 2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유라는 중얼거리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마구 끄집어냈어요.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죠. 선반 위를 뒤지고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해독법이든 열쇠든 뭐라도 있을 거야.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장대로 향한 유라는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화장품, 장신구, 오래된 편지들. 하지만 원하는 건 없었어요. 대체 어디야? 유라는 서랍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쾅!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책장으로 달려간 유라는 책들을 마구 끄집어냈습니다. 한 권 한 권 펼쳐보고는 바닥에 내팽개쳤죠. 책들이 쿵쿵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어디 숨긴 거야? 어디? 유라는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매트리스 아래를 뒤졌어요. 침대 밑까지 기어 들어가 손으로 더듬었죠.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금별과 은별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유라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할머니 방, 그리고 그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자신. 너희 왜 여기 있어?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희 원래 집에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방에서 뭐 하세요? 금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별은 바닥에 널브러진 할머니의 물건들을 보며 눈이 커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요? 할머니 물건 좀 정리하려고 했어. 유라는 일어서며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어른들 일에 참견 말고 꺼져. 유라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금별과 은별은 움찔했어요. 할머니 방은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신경 꺼. 유라는 두 아이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물건들을 꺼지라고. 유라가 소리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벽에 내던졌죠. 쾅! 책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쌍둥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뒷걸음질 쳤어요. 지금 당장 나가. 유라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어요. 금별은 은별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유라는 그제야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엉망이었죠.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책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기랄. 유라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초조함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잃는 거 아니야? 회사도, 돈도, 모든 걸. 유라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액자 속에서 최 회장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왜 안 깨어나는 거야? 대체 왜?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방의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유라는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흔적들. 하지만 유라에게는 그저 걸림돌일 뿐이었어요. 한편 자기 방으로 돌아온 쌍둥이는 문을 잠그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엄마가 뭘 찾는 것 같았어. 은별이 작게 속삭였어요. 응, 분명 고서랑 관련된 거야. 금별은 이불 속에 숨겨둔 진짜 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어.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는 유라가 여전히 할머니 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건들이 넘어지는 소리, 서랍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유라의 거친 숨소리. 금별과 은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어요. 주말 오후, 유라는 아침 일찍 외출했습니다. 회사 긴급회의 때문이라고 했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금별과 은별은 2층 창문으로 유라의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금별이 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서 고서를 꺼냈어요. 은별이 책상 앞에 앉으며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금별도 옆에 앉았죠. 자, 다시 해보자. 금별이 고서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한자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지난 며칠 동안 틈틈이 이 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막혔죠. 은별이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었어요. 그래, 1000명. 1000명 그룹이랑 관련 있는 건 확실해. 금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언어 천재였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한자도 웬만큼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고서는 달랐습니다. 여기 보면 금, 은, 보, 화, 재산이랑 관련된 글자들이 많아. 은별이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따라가며 말했어요. 근데 문맥이 안 맞아. 문장이 이상해. 금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은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별은 책장을 넘겼어요. 수십 페이지가 모두 이런 식이었습니다. 숫자처럼 보이는 한자, 그리고 뜬금없는 단어들의 조합. 암호야. 분명히. 금별이 중얼거렸어요. 그럼 암호를 푸는 열쇠가 필요한 거 아냐? 그게 뭘까? 두 아이는 한참 동안 고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죠. 금별은 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라면 알 텐데. 금별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으시던 할머니. 두 아이가 어렸을 때 오르골을 틀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할머니. 자장가. 금별의 눈이 커졌어요. 언니. 은별이 금별을 쳐다봤습니다. 자장가. 금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응? 무슨 자장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한테 불러주시던 자장가 있잖아. 오르골 틀면서 금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거. 은별도 기억을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쌍둥이가 5살 때부터 오르골을 틀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가사가 독특했어요. 금별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늘 아래 밝은 달, 구름 사이 반짝이는 별, 금별이 천천히 노래했어요. 산 너머 흐르는 물, 꽃밭에 노는 나비. 맞아, 그거. 은별이 손뼉을 쳤습니다. 근데 그게 왜? 여기 봐. 금별이 고서를 펼쳐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하늘, 달, 구름, 별이 있잖아. 이 순서 그대로야. 은별이 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자장가 가사에 나오는 단어들이 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죠. 설마. 은별의 눈이 커졌어요. 자장가가 암호 열쇠인 거야? 금별은 공책을 꺼내 자장가 가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다 적고 나자 금별은 고서와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고서의 첫 페이지. 금별은 자장가 순서대로 글자들을 재배열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쥔 손에 땀이 맺혔죠. 언니, 되는 거야? 은별이 숨죽여 물었습니다. 금별은 계속 글자들을 재배열했어요. 자장가 가사 순서대로 고서의 글자들을 뽑아내니 마법처럼 문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진짜 해독되는 거야. 은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두 아이는 정신없이 글자들을 옮겨 적었어요. 자장가 가사가 일종의 색인이었던 겁니다. 하늘 다음에 오는 글자, 달 다음에 오는 글자. 그 순서대로 읽으면 진짜 내용이 나타났죠. 1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별과 은별은 공책을 가득 채웠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죠. 대박! 은별이 공책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공책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천명그룹 주요 계좌번호, 비밀 금고 위치, 해외 자산 목록. 금별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암호?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는 긴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마 엄마가 찾던 거 아닐까? 금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 결제할 때 필요한 암호? 그런 것 같아.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해독한 거야.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야. 자장가로. 금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밤 그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아이는 그냥 예쁜 노래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정말 똑똑하셔. 은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우리만 알 수 있게 해두신 거야. 금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다시 고서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읽을 수 있었어요. 자장가만 기억하면 모든 내용을 해독할 수 있었죠. 여기 보면 후계자의 의무라고 적혀 있어. 은별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금별이 자장가 순서대로 해독했어요. 천명가의 후계자는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탐욕으로 가문을 더럽히는 자는 후계자가 될 수 없다. 금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고서를 물려받은 자는 진정한 후계자이며 천명그룹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두 아이는 숨을 죽였어요. 언니, 그럼 우리가, 응, 우리가 진짜 후계자야. 금별이 은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진 고서는 가짜일 거야. 금별은 고서를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은별이 물었습니다. 금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알면 빼앗으려고 할 거야. 응, 맞아. 은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써야 할 때가 올 거야. 금별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때까지 잘 지키자. 할머니가 우리한테 맡기신 거니까. 응. 두 아이는 공책에 적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금별은 공책을 찢어서 오르골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고서와 공책, 그리고 열쇠, 모두 함께 비밀 공간에 숨겼죠. 이제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거야. 금별이 오르골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아, 집에 있어? 유라의 목소리였어요. 금별과 은별은 재빨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죠. 네, 엄마. 두 아이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유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해? 공부하고 있어요. 은별이 교과서를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유라는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유라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금별과 은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휴, 은별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심해야 돼. 더 철저하게. 금별이 속삭였어요.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남겨준 비밀, 자장가에 숨겨진 암호, 그리고 진짜 후계자의 증표, 이제 모든 것이 쌍둥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금별과 은별은 그걸 알고 있었죠.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두 아이는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천명그룹 본관 20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죠. 오늘 안건은 한유라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유라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흐트러짐 없는 화장. 하지만 그녀의 손은 탁자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2년간 회사 손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임원이 그래프를 띄웠어요. 빨간색 화살표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주요 계좌 접근 불가, 해외 자산 관리 실패, 신규 투자건 전부 적자. 잠깐만요.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언제요?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고서를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그럼 왜 2년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까?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혹시 고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까? 다른 이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닙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고서를 가지고 있고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증명을 해주셔야죠. 재무이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시면 이사회에서는 대표 교체를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라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절대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금별과 은별이 서 있었어요. 누구야? 한 임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금별, 이은별입니다. 금별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고 이정호 회장님의 딸들이고 최홍림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애들이 왜 여기 와? 유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나가. 잠깐만요. 재무이사가 손을 들어 유라를 제지했습니다. 아이들 말을 들어봅시다. 무슨 일로 왔니? 금별은 품에서 고서를 꺼냈어요. 갈색 천으로 쌓인 낡은 책.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한 임원이 눈을 크게 떴어요. 천명가의 진짜 고서입니다. 은별이 말했습니다. 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 없어. 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유라는 황급히 가방에서 자신의 고서를 꺼냈습니다. 이제 회의실 탁자 위에는 2권의 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죠. 2권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둘 다 진짜처럼 보이는데?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난 2년간 막혀있던 주요 자금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후계자만 접근할 수 있죠. 재무이사는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 대표님, 접근해 보시겠습니까?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죠. 저는 못하시는 거죠? 한 임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고서를 펼쳤어요. 빼곡한 한자들을 들여다봤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시간이 조금만 더 주시면.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재무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금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금별은 노트북 앞에 섰어요. 진짜 고서를 펼치고 자장가를 속으로 떠올리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딩. 접속 성공.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요 계좌 전부 접근 가능합니다. 해외 자산도, 비밀 금고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막혀있던 투자건도 이제 진행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2년 동안 찾던 거야. 임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별도 다른 화면 앞에 섰어요. 고서를 보며 또 다른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죠. 하나씩 막혀있던 시스템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재무이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제 확실합니다. 재무이사가 금별과 은별을 바라봤어요. 진짜 고서를 가진 건 이 아이들입니다. 한유라 대표, 한 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고서는 가짜입니다. 아니야. 유라가 소리쳤어요. 이게 진짜라고. 어머니 방에서 직접 찾았다고. 그럼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죠? 그건 유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재무이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명가의 전통에 따라 진짜 고서를 물려받은 자가 후계자입니다. 재무이사가 금별과 은별을 바라봤어요. 이금별 양, 이은별 양. 2분이 천명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이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안 돼. 잠깐만요. 유라가 탁자를 쳤습니다. 애들은 미성년자예요. 겨우 15살이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대표가 될 수 없죠. 유라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제가 후견인으로서 대리 운영을 해야죠. 유라는 금별과 은별을 노려봤어요. 저는 법적으로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모든 걸 관리해야 합니다. 그건 재무이사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는 제가 보호자예요. 아이들 재산도 회사 경영도 제가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난처한 표정들이었죠.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무이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절차를 밟도록 하죠. 유라는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그리고 금별과 은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가자. 집에. 아파요, 엄마. 은별이 작게 외쳤어요. 하지만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이끌고 회의실을 나갔죠. 임원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괜찮을까요? 저 아이들. 한 임원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까. 재무이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안. 유라는 두 아이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너희들,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엄마, 저희는. 닥쳐. 유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똑똑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유라는 두 아이의 손목을 꽉 쥐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금별과 은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려움이 눈빛에 서려 있었죠. 차에 태워진 쌍둥이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라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고서 어디 있어? 유라가 백미러로 아이들을 쏘아봤습니다. 금별은 고서를 꽉 안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내놔. 알았지?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차는 빠르게 집으로 향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갔죠. 금별과 은별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어요. 할머니. 금별은 속으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죠. 2년째 눈을 뜨지 못한 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집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라는 두 아이를 거실로 밀어넣었어요. 금별과 은별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고서 내놔. 유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금별은 고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싫어요. 뭐?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엄마 거 아니에요. 금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는 2년째 식물인간이야. 눈도 못 뜨는 주제에 뭘 준다는 거야? 그래도 닥쳐. 유라가 소리쳤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겨우 15살짜리 애들이. 유라는 금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고서를 빼앗으려 했죠. 나. 금별이 몸을 피했어요. 은별이 재빨리 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비켜. 유라가 은별을 밀쳤어요. 은별이 바닥에 넘어졌죠. 은별아. 금별이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죠.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유라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고서 안 줄 거야? 금별과 은별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럼 할머니 죽는 거야.
유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뭐라고요?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병실 알지? 산소호흡기 하나로 살아계시잖아. 유라는 손톱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거 빼면 어떻게 될까? 엄마. 금별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유라가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거지. 가족의 결정이라고 하면 돼. 어차피 2년째 의식도 없으신 분이잖아. 유라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병원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간단하지. 안 돼요. 은별이 울먹였어요. 할머니는 꼭 깨어나실 거예요. 2년째 안 깨어난 사람이.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 깨어날 가능성은 없대. 유라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자, 선택해. 고서 줄래? 아니면 할머니 죽을 거 볼래? 금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별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간 없어. 빨리 결정해. 유라의 손가락이 핸드폰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기다려요. 금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줄게요. 고서 줄게요. 언니. 은별이 금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해. 금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금별은 떨리는 손으로 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자매에게 물려준 소중한 책. 잘 생각했어. 유라가 손을 뻗으려는 그때였습니다. 딸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라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실로 들어서는 인물. 금별과 은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최홍림이었어요. 2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셔야 할 할머니가 지금 두 발로 서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김 비서가 함께였어요. 어머니. 유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일어나신 거예요? 할머니는 유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놀랐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2년 전 그대로였죠. 금별아, 은별아. 할머니가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쌍둥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겼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할머니, 정말 할머니예요? 꿈 아니죠? 응, 할머니야. 우리 착한 애들. 할머니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의사들이 깨어날 수 없다고. 깨어났어. 할머니가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참 전에. 뭐라고요? 사실 난 6개월 전에 의식을 되찾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보낸 의료진 덕분이었지. 최고의 치료를 받았으니까. 유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쭉? 그래. 식물인간 연기를 했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고? 내 죄를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서야. 김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유라 씨, 당신이 2년 전 저희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도록 사주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정비소 직원의 진술서, 당신이 보낸 금액 이체 기록, 그리고 녹취록까지. 그럴 리 없어.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였어. 단순 사고라고. 아니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나를 죽이려고 했어. 고서를 빼앗기 위해서. 증거 없잖아요. 있어.
김 비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신 후 우린 6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접촉한 정비소 직원을 찾아냈고 그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화면에는 녹취 파일이 떠 있었어요. 한유라라는 여자가 돈을 줬어요. 브레이크를 고장 내라고. 정비소 직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고서를 훔친 것도, 가짜로 대표 자리에 오른 것도, 아이들을 협박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저는 바로 그때 현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한유라 씨.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안 돼. 유라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는 끌려나가며 최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난 내 어머니가 아니야.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넌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나도 이 집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법은 내 편이 아니야. 이제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유라는 계속 소리치며 끌려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별과 은별은 할머니를 꼭 안고 울었어요. 할머니. 그래.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우리 착한 아이들. 김 비서도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네도 고생했어, 김 비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동안 식물인간 연기를 하면서 유라가 병실에 올 때마다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했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증거를 확보했으니 보람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금별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6개월 전에 깨어나신 거예요? 응. 유라가 보낸 의료진이 정말 훌륭했거든.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지. 할머니가 쓸쓸히 웃었어요. 하지만 깨어났다고 말할 수 없었어. 유라의 죄를 밝혀야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연기를. 응. 김 비서하고만 비밀을 공유했어. 우린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지.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 했어요. 브레이크 조작 사건, 고서, 절도, 회사 사기, 그리고 오늘 너희한테 한 협박까지. 할머니. 은별이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 미안해, 애들아. 할머니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작 나타났어야 했는데.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돌아오셨으니까. 금별이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금별이 꼭 쥐고 있는 고서를 보았습니다. 고서 잘 지켰구나. 네. 할머니가 주신 거니까요. 자장가로 해독했니? 네. 할머니 자장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은별이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똑똑한 아이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돼요? 금별이 물었어요. 유라는 재판을 받을 거야. 살인 미수의 사기까지 형량이 적지 않을 거야.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할머니랑 함께 살 거야. 원래 그래야 했던 거니까. 할머니가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은 따뜻했어요. 할머니와 쌍둥이, 그리고 김 비서. 진짜 가족이 다시 모인 거였죠. 이제 끝났어.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악몽은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금별과 은별이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석 앞에 선 유라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완벽했던 화장은 사라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더 이상 천명그룹 대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금별과 은별이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한유라.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절도, 협박. 총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어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판사는 차갑게 유라를 바라봤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으며 미성년자를 협박했습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아이들의 엄마예요. 유라가 금별과 은별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내가 엄마라고요. 3년 동안 키웠다고요. 법적 입양 절차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단순히 혼인으로 인한 계모일 뿐 법적 친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저 애들 키웠어요? 내가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다 했다고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보호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였을 뿐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유라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충분합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인 이금별 양, 이은별 양의 법적 후견인에 대해서도 결정하겠습니다. 유라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판사님, 그건 제가. 피고인 한유라 씨는 법적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보호자 자격이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별 양과 이은별 양은 조모인 최옥림 씨를 후견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안 돼요. 유라가 소리쳤어요. 저도 3년 동안 엄마였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저는 엄마였다고요. 법원은 최옥림 씨를 이금별 양, 이은별 양의 법적 후견인으로 확정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유라는 무릎이 꺾였어요. 교도관들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죠.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라고. 유라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유라는 금별과 은별을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죠. 너희들, 결국 너희들이.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정문이 닫혔어요. 금별과 은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은별이 작게 속삭였어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금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고생했어, 애들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네, 할머니. 법정을 나서자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김 비서. 자네 덕분이야.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긴 악몽이 끝났어. 할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유라는 15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재산도 권력도 모든 것을 잃었죠. 남은 건 차가운 감방과 후회뿐이었어요. 하지만 금별과 은별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언니 빨리, 늦겠어. 은별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알았어, 알았어. 금별도 가방을 메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죠.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도서관 갈게요. 금별이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은 집에서 먹고? 네. 할머니, 저는 오늘 미술 동아리 있어요. 은별이 우유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즐겁게 하고 와. 할머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할머니, 이따 봬요. 금별과 은별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걸어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언니,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은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금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친구들과의 약속, 동아리 활동, 저녁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식사,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두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거였어요. 할머니의 품에서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 악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한편 천명그룹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옥림 회장님께서 복귀하셨습니다. 당분간 회장님께서 직접 경영을 맡으시고 아가씨들이 성인이 되시면 정식으로 승계하실 예정입니다. 재무이사가 발표했어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회의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호야, 우리 손녀들 잘 지켜냈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